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겠죠. 야야, 나와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선을 조금 죽이고 농부라면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어부라면 모름지기 우리 승우 형님처럼 멋지게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하며, 회사에 다니려면 업무의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유튜버들은 어그로를 확 끌어서 조회수를 쭉 빨아내는 기술, 좋은 영상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죠. 열심히.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 조선시대에 국가에 매우 중요했던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세한 내막을 살펴봐도 대한민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두유노우 클럽의 프리패스가 쌉 가능한 클래스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획득한 금메달 개수의 국가별 순위 변화 영상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1997년부터 순위권 안에 들어온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나라가 해가 거듭될수록 한참 위에 있던 나라들을 싹 다 끌어내리면서 압살하더니 5위까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죠. 앞선 4개 나라 중에 중국과 미국,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에서 몇십 배 많다는 점,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 헝가리의 경우 초대 올림피아드였던 1959년부터 출전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학 천재들의 위상은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귀싸대기 후리는 수학 실력은 한국인의 특이라는 킹리적 가심을 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산원이라는 관리들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산원은 조선시대의 수학자이자 회계사라고 볼 수 있는 관직입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회계와 토지 측량 등의 일을 했다고 하죠. 영조 때의 산원이었던 홍정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구일집이라는 책에는 수학 실력을 두고 중국의 수학자인 하국주라는 인물과 대결을 했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나름 하늘 아래 5손가락 안에 드는 수학자라고 불린다는 하국주가 조선의 홍정아에게 낸 문제는 360명이 1인당 한 냥하고도 8전씩을 냈다.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 네, 그냥 360 곱하기 1.8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이없어 하던 홍정아가 이번에는 하국주에게 문제를 냈죠. 둥근 옥이 있습니다. 이 옥에 내접하는 정육면체 옥을 뺀 껍질의 무게는 265근 50냥 5전이고 껍질의 두께는 4촌 5푼일 때 이 둥근 옥의 지름은 얼마이며 정육면체 옥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 쥐지쳤습니다. 하국주는 그냥 집에 갔다고 하죠. 농업 중심의 국가였던 조선에서 농지를 측량하고 농지별 수확량을 예측하며 그에 따르는 조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산원은 매우 중요한 공무원이었죠. 조선의 산원들은 과거 시험이 아닌 호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되었고요. 산원이 되고 싶어하는 산학생도들은 호조의 하급기관인 산학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명나라 때 들어온 상명산법을 통해서 토지나 사물의 길이, 부피, 무게 등을 재는 방법과 논밭의 넓이, 그리고 이에 필요한 곱셈이나 나눗셈 등을 배웠고요. 역시 중국에서 들여온 양휘산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나 함수, 방정식 등 조금 더 학문적인 성격의 수학도 익혔다고 합니다. 경국대전에는 산학생도들의 교육은 종육품인 산학교수와 정구품인 산학훈도가 맡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수학사학회지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발탁된 후 산학훈도가 되기까지는 거의 20년, 산학교수가 되기까지는 거의 27년이 걸렸다고 하죠. 당시 상대적으로 동양에서는 서양에 비해 학술적인 수학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회계와 측량의 전문가들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관리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죠. 4대부의 나라였던 조선의 선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술품 중 하나는 바로 도자기, 백자였다고 하죠. 이 백자를 만드는 사람들을 사기장이라고 불렀는데요. 특히 국가에 소속되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기장들은 조선시대 내내 고도로 숙련이 필요한 고급 기술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사기장의 자손은 다른 부역을 시키지 말고 대대로 가업을 전수하게 한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수십 종류의 기술 장인 가운데 법으로 세습을 강제한 경우는 이 사기장이 유일하다고 하죠.
사기장들은 분원에서 도자기 제작의 각 단계별로 분업을 했는데요. 흙을 그릇 모양으로 만드는 조기장, 이 그릇 모양을 다듬고 미적인 감각을 부여하는 마조장, 흙을 곱게 거르는 역할을 하는 수비장, 또 가마에 불을 떼는 화장과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화청장이 각자의 분야에서 수십 년간 기술을 가다듬어야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술직이라는 명예와는 반대로 이 사기장이 되려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서 인원 수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임금님과 고관 대작들의 그릇을 만드는 만큼 일의 강도가 매우 높아서 분원에서 도망치는 사기장들이 많았고, 때문에 사기장들은 기능 전수를 위해서 아들이나 제자를 두고 각 제조 과정에서 업무와 교육을 병행했다고 하죠. 조선 말 육전 조례에 따르면 분원에 소속된 사기장들이 1년간 공식적으로 생산한 그릇은 무려 13,720개. 예나 지금이나 장인의 경지에 오르기 어려운 일일수록 배우려는 사람도 드물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죠. 조선시대의 토지 측량과 그릇 제조가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다면 21세기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역시 코딩이죠. 컴퓨터의 언어를 익히고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 기술, 코딩은 갈수록 요구되는 산업 분야도 늘고 핵심 인재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또 하나의 K-시리즈, K 디지털 트레이닝.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K 디지털 트레이닝은 요즘 청년 취업의 최우선 스펙으로 여겨지는 코딩을 돈 한 푼 없이 전액 지원으로 배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냐? 주민센터? 구청?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코딩 교육 분야의 최고 전문가팀, 멋쟁이 사자처럼 앨리스, 삼성 멀티캠퍼스 등의 강사진이 직접 가르쳐드립니다. 평균 6개월 동안 현재 IT 업계 직무에서 쓰이는 코딩 기술을 이론과 실무 모두 배울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 등 실제 직무에 바로 사용 가능한 기술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 등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네임드 개발자들의 강의까지 들을 수 있어서 IT 업계의 기술이나 채용 트렌드까지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제공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광고주님. 그래서 그 트레이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수강료 빵원치고는 쌉 간단합니다. 먼저 직업훈련 포털 HRD넷에 접속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고요. 내일 배움 카드를 받으셨다면 다시 HRD넷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지역과 훈련 유형을 선택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단 특정 훈련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트레이닝 받으실 분이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진짜 1도 몰라서 코딩 기초부터 배울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만두 같은 커말못, 코딩 생초보, 코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K 디지털 크레딧. K 디지털 트레이닝이 IT 업계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면 K 디지털 크레딧은 코딩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인데요. 저처럼 컴퓨터는 비싼 게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2-3개월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코딩의 기초를 익힐 수 있죠. 와, 지금 당장 신청하러 가자. 좀 적당히 해. 이건 어떻게 신청한다? 아까 신청 방법이랑 똑같다. 이건 얼마다? 몇 번 말해, 공짜라고.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기술이 있고 그걸 배운 사람이 취업은 물론 성공의 기회를 잡을 확률도 높은 것은 거의 국룰이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그 기술은 누가 뭐래도 코딩, 그걸 못 배워서 저희가 이렇게 영혼까지 갈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애 그려줘 라고 말만 하면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는 프로그램 만드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교양만두였습니다.